오늘 우리 K 증시는 정말 무슨 IMF가 다시 온 것도 아니고 코스피가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할 뻔하다가 막판에 겨우 플러스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0.94포인트, 퍼센트가 아니에요. 정말 비율로는 0.04% 플러스니까 뭐 기어 올라왔다고 표현하는 게 무리가 아니죠. 하여간 어쩐지 지난주였나 하여간 카카오까지 한 5% 하루 만에 급등 나오는 거 보고서 좀 쎄하더니만 진짜 그때부터 내리 그냥 줄 하락세네요. 하이브, 셀트리온 하여간 개인들이 올해 들어서 열심히 공들이면서 올려놓은 종목도 오늘 여지없이 다 쳐맞았습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떨줍 올파를 안 한다고요? 이런데도 아직도 K증시에서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신봉한다고요? 근데 떨주몰팔이 사실 말이 쉽지 그게 그렇게 말처럼 되냐고 저한테 따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알아요. 당연히 쉽지 않죠. 아니 그렇게 K증시에서 돈 벌기가 쉬웠으면 벌써 다 부자 돼가지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짐바브웨 수준이 됐겠죠. 근데 뭐 월가에서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지금 공포 단계네 주식 사자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공포가 안 온 겁니다. 진짜 공포 국면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그래야 진짜 공포라고. 그때가 진짜 살 때라고. 그리고 이제 그 마바라들이 또 잘 써먹는 증시 격언 중에 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뭐 이것도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열심히 써먹고 다니던데 아니 겨울이라고 밀짚 모자 샀다가 빙하기 오면 어떡할 건데. 그럼 그 밀짚 모자 땔감으로 태워가지고 불이라도 쬐야지 뭐. 그리고 또 뭐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가 제일 어두운 법이라고 이딴 소리도 또 해대던데 막상 어둠 속에 계속 있으면은 아예 시력이 퇴화돼서 정작 새벽에 와도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대신에 정말 제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계속 열심히 전해드렸던 대만 총통 선거 이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오늘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진짜로 오늘 정말 몇 안 되는 상승 마감 종목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고 코스피 지수 막판 정말 그 기어 올라오는데도 일조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이 마틴 루터킹 데이라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연휴에 굳이 K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라고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좀 기분이 더러운 거는 오늘 뭐 우리 K 증시 비롯해가지고 홍콩도 급락했고 또 총통 선거 끝난 대만도 그렇고 하여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었는데 딱 하나만 일본 니케이 225 지수만 또 상승하면서 33년 만에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10거래일 연속 그 상승세 같은데 하여간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 코스피 제대로 반등 나오려면은 일단 이 일본 니케이가 좀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늘 이런 와중에 또 급등한 종목이 아프리카 TV. 여기는 작년 초겨울에 제가 그 외국계 리포트 시간에 골드만삭스가 요 아프리카 TV에 완전 꽂혀버렸다고 당시 주가 6만 원대였는데 목표가 10만 원 불러버렸다고 전해드렸었는데 근데 최근 그 트위치라고 미국 인터넷 그 방송 플랫폼인데 여기가 한국에서 철수를 하면서 골드만삭스가 라이벌이 셧다운 당했다. 이거만큼 좋은 호재가 어딨냐고 하면서 오늘 아프리카 TV 목표가를 이번에는 13만 원으로 올려치기 했습니다. 요 영향으로 오늘 같은 날 아프리카 TV 4.6%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은 내일 새벽까지 이제 휴장이고요. 그래도 오늘 오후 들어서 이제 선물은 시장이 돌아갔는데 근데 정작 저는 요 이슈가 오늘 우리한테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바이든이 이번 마틴 루터킹 데이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여기저기 연설하러 돌아다니면서 내가 경제 하나는 잘 살려놨다고 이렇게 막 자화자찬을 하고 다니니까 지금 워싱턴 주류 언론들 사이에서는 아니 그럼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더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정말 이 바이든은 그냥 입이 재앙이야 이 양반은. 하여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마침 월가 이코노미스트들 그 서베이를 소개하면서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39%로 집계해가지고 지난 10월 당시 48%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작년 10월 이후 뭐 고용 지표든 소비 지표든 뭘로 봐도 다 계속 좋았으니까 당연한 반응인 거고요. 하여간 이걸 가지고 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현재 3월 FMC에서 그 연준이 깜짝 금리 인하 내려올 확률을 80% 가까이로 보면서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바이든의 입도 그렇고 하여간 워싱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아무래도 6월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참을 것 같다.
그래서 금리 동결로 버틸 것 같다. 그 이유를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기미조차 없는데 금리 인하 괜히 섣부르게 서둘렀다가 인플레이션이 도로 반등하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남는다. 이런 식의 전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클레이즈는 원래 여기가 6월 FOMC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내세웠는데 그걸 폐기하고 이번에 3월 FOMC의 연준이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이렇게 고쳤는데요. 그러면서 연준은 일단 금리 인하는 일찍 시작을 하고 대신에 강도를 분기당 0.25%포인트씩 이렇게 연준 금리 인하의 강도는 줄이는 식으로 최대한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난주 미국 PPI 그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유가도 그렇고 당분간 반등이 나올 만한 항목이 안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 와중에 JP 모간은 올해 이제 글로벌 선거의 해라고. 근데 이게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리포트를 공개했는데 일단 뭐 대만은 이미 주말에 총통 선거 끝났고 다음 이제 우리가 4월 총선이 있고 미국 11월이고 하여간 올해 뭐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그 대선이 있는데 JP 모간에서는 올해 그 어떤 나라도 선거가 다 초접전을 보일 것이라고 이거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내다봤고 그러면서 전 세계 선거의 공통 키워드 4개로 꼽은 게 양극화, 포퓰리즘, 민주주의 후퇴, 자국 우선주의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 4개 다 들어봐도 경제 발전, 경기 부양, 증시 부양하고는 다 거리가 좀 먼 키워드로 느껴지시지 않나요? 또 거기다가 하여간 오늘 같은 날 제가 생색 정보통은 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하여간 미국이 공휴일이면은 어디서든지 간에 하여튼 글로벌리 괴상한 이벤트가 꼭 하나씩 터지는데 오늘 런던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이게 월스트리트 생기기 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 거래소였는데 여기 그 팔레스타인 우호 세력으로 밝혀진 6명의 불법 침입자가 들어와가지고 출입문 걸어 잠그고 런던 거래소를 아예 폐쇄시켜 버리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8 전쟁 100일 기념 이벤트로 영국의 금융시장을 공격하려고 했다. 이렇게 또 밝혔다네요. 아니 100일 기념 할 게 없어가지고 참. 그다음에 오늘 또 하나 악재가 됐던 소식이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첨단 반도체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칩을 수입해다 쓰는 게 적발이 됐다는데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군수용으로 그것도 이 엔비디아 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중국 정부가 뒤 봐준다는 전제 하에서는 뭐 밀수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이번에 이제 일부 드러난 대로 인도하고 대만의 법인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 라벨가리 해가지고 원산지 세탁해서 중국으로 수입해서 들여오는 방법도 지금 나왔다네요. 그럼 이제 마틴 루터킹 데이 휴일 끝나고 바이든이 요거 보고받고 과연 첫 출근길에 어떻게 엔비디아를 처리할 거냐 또는 대중국 첨단 반도체 규제를 이대로 가도 좋다고 생각할 거냐 이것도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 홍콩 그리고 우리 K 증시에 역시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그래도 대만의 국익에 부합하는 그리고 또 예상에 맞게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대만 증시가 오늘 부진했던 이유로 또 작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북 제재도 마찬가지인 게 북한 김정은이가 최신 그 마이바흐 리무진 신모델 막 타고 돌아다니고 또 미국 브랜드 그 빅토리아 시크릿 그 속옷을 좋아해가지고 그걸 또 왕창 사다가 기쁨조한테 갖다가 쳐 입힌 게 또 적발이 됐고 아니 그러면 월드폴리스 미국이 도대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특히 바이든은 자기네 나라 기업 엔비디아조차 맨날 경고만 하고 제대로 통제도 못하면서 뭘 또 미국 대통령 재선까지 하겠다고 지금 마틴 루터킹 연휴 내내 경제는 내가 잘했다고 또 입을 털고 다니냐고. 런하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라이브는 내일 화요일 저녁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쓰러지면 어떡해. 하여튼 기다렸던 분들께는 죄송하고요. 슈퍼챗 수건 돌리기는 하루만 더 참으셨다가 내일 신명나게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대만 총통선거 결과를 놓고 바이든이 급파한 미국 측 방문단이 마침내 대만 땅에 상륙을 했고 중국은 안 그래도 이번 선거 결과에 이변이 안 나왔고 그 반중에다가 대만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민진당 라이칭더가 승리한 게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여기 바이든이 축하 사절단까지 보내니까 지금 열이 더 받아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또 워싱턴에서는 전문가들이 온갖 방송에 총출동해가지고 이번 대만 선거 결과 분석 뭐 이런 코너에서
지금 뭐 CNN이고 폭스뉴스고 뭐고 다들 중국이 앞으로 몇 년간은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 중국 경제가 지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그 코스 그대로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여력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또 시진핑을 핑핑 돌게 할 소리가 미국에서 막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준 금리 인하를 애타게 기다리는 거는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보다 오히려 시진핑입니다. 연준이 빨리 금리를 내려야 중국도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든 유동성 완화든 양적 완화든 하여간 돈을 풀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지금 위안화 가치를 중국 당국이 억지로 떠받치고 있는데 여기서 돈 더 풀면은 위안화 가치는 이제 완전히 똥휴지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가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중국인민은행은 원래 그 1년물 MLF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깜짝 금리 동결을 발표했고요. 이건 이제 최근 연준 금리 인하 시기가 3월에서 좀 미뤄질 가능성에 중국 그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상당히 신중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일단 이번 주 수요일에 중국 4분기 GDP 나오니까 그때 또 확인이 필요한데 이미 지난 3분기 GDP가 4.9%로 완전 박살났어요. 근데 2분기 중국 GDP 6.3% 나왔을 때만 해도 그래 이게 바로 정상적인 중국의 성장률이다. 6%는 기본 찍어야지 이랬는데 한 분기 만에 앞에 4자 붙어버렸고 이제 이번에 나올 4분기 GDP는 한 5.2%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3분기에 워낙 빵꾸가 크게 났어가지고 웬만해서는 복구가 좀 힘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수요일에 중국 12월 신규 주택 가격도 함께 발표가 되는데 지난 11월 기준 5개월 연속 하락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반등이 힘들 것이라고 하니까 6개월이면 거의 반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중국의 주택 가격이 흘러내렸다. 이것도 역시 불안 요소죠. 그리고 이날 수요일 밤에 미국에서는 12월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원래 이제 고용 지표도 그렇고 미국이 11월 그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 너무 일찍 연말 쇼핑 시즌 대목에 시동 걸려가지고 정작 그 12월 달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낀 그때는 좀 별로일 거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이게 빗나갔잖아요. 11월보다 12월이 거의 모든 지표들이 다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소매 판매 12월 분도 또 예상치를 상회하면은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원 스텝 백으로다가 한 발 더 후퇴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자체가 또 엄청 큰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미국은 오늘 밤부터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개막하는데 일단 첫 지역이 대표적인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우리말로 경합주로 꼽히는 아이오와가 되겠습니다. 여기 대의원 수가 40명밖에 안 돼가지고 공화당 전체의 2%도 못 미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항상 여기서 우세한 후보가 결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됐고 또 대통령까지 갔었다는 그런 역사적 전통이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죠. 일단 이번 아이오와주 공화당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뭐 트럼프 대세론이야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다만 여기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얼마나 치고 나오느냐 그래서 트럼프하고 지지율 격차를 어디까지 좁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근데 참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좋을 게 하나 없는 게 이 니키 헤일리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진짜 초강경론자고 또 바이든의 IRA 그 지원 법안이나 뭐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좌우지간 빨리 폐기할수록 좋다 이렇게 강조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바로 니키 헤일리입니다. 하여간 어제 영상에다가 또 그 개 같은 악플 달아놓고 갔던 배터리 신도분들은 이번에 에코프로 4분기 실적 한번 보고 그때 다시 꼭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맞았는지를요. 그래서 새해에도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 화요일 우리 정부 일정 중에 비상경제장관 회의가 잡혀 있는데 진짜 여기서 뭐 부동산 PF 대책이든 홍콩발 ELS 폭탄 관련해서든 아니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든 하여간 뭔가 증시 부양에 대한 알맹이 있는 해법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정부가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증시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로봇 테마. 다음 내일 정부 보도자료 중에 지능형 CCTV 등 물리 보안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라는 제목이 이제 나올 건데요. 이거는 증시 테마가 바로 제목에 들어있죠. 그리고 내일 2024년에도 우리 스마트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라는 이런 보도자료도 나오는데 요즘 그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이 K 스마트팜의 새로운 시장으로 막 부상을 하고 있죠. 야, 그 사막 한복판에서 야채 키워가지고 우렁쌈밥 시원하게 팍 싸먹으면 이거 얼마나 꿀맛이겠어요. 가면서 근데 우렁이도
할 날에 걸리는 건가? 그건 모르겠네요. 다음 내일 과기부 보도자료에 세계 최초로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자 개발의 성공이라는 이 특이한 게 내일 잡혀 있는데,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태양광 그 연료전지에 쓰이는 건데, 이거 다트에 검색하면은 한화솔루션, 대유플러스, 한국전력, 필옵틱스 이렇게 이제 바로 튀어나옵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가 사우디와 기술 규제 협력 본격화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또 환경부는 내일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지하수 저류댐 본격 추진 요 발표 앞두고 있는데, 증시에서는 수처리 관련주들,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거 제목 그대로 증시의 동물복지 관련주들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내일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 연료 벙커링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이것도 이제 제목이 곧 증시 테마죠. 다음 내일 경제 지표는 12월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12월 ICT 수출입 동향하고 12월 자동차 산업 동향. 사실 그 겨울 앞두고서 전기차 배터리가 추위에 약하다는 이런 약점이 부각이 됐었는데, 실제 전기차 판매량에 얼마나 지장을 줬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뭐 어쨌든 잘 팔렸든 안 팔렸든 충전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은 매번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증시에서는 그쪽을 주목해야 되겠죠.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HB 인베스트먼트하고 우진 엔텍이 이틀 일정으로 공모 청약에 들어가고,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이게 사실상 2024년분의 첫 경제 지표니까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내일 밤 월가 대형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또 이어집니다. 지난주 JP모간, 시티그룹, 웰스파고에 이어서 이번에는 모간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가 4분기 실적을 공개하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채권 투자 관련해서 올해 연준 금리인 하에 대한 전망 내지는 경로 같은 이런 부분이 들어있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추운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화요일 저녁에 라이브로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전해드리는 한 주 뉴스 미리 보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